앞으로는 홍제천이 흐르고 뒤로는 안산과 백년산이 감싸고 있어 퇴근 후 평일뿐만 아니라 날씨가 좋은 주말에도 여유를 즐기기 좋은 곳 홍제동에 다녀왔습니다. 홍제천 산책부터 단골이 될 수밖에 없는 맛집들까지 소개하고 싶은 곳들을 산책하며 하나씩 가다 보니 어느덧 10곳이나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과연 단골이 될 수밖에 없는 맛집들은 어디였을까요? 준비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용신의 누룽지 통닭입니다. 홍제동에서 약속을 잡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중 하나로 다양한 누룽지 통닭을 맛볼 수 있는 인기 식당입니다. 양념과 콘치즈 통닭을 반반으로 주문할 수 있어서 메뉴를 고르느라 고민할 필요도 없고 가성비 좋은 세트 메뉴가 준비돼 있어 통닭만 먹고 나면 생기는 왠지 모를 허기짐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콤한 양념과 촉촉한 치킨의 조합이 일품으로 그 위에 파를 올려 먹으면 끝맛이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콘치즈 통닭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촉촉한 살에 달콤함, 짭짤함, 고소함이 몰려와 통닭 앞에서 희노애락을 논한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념과 치즈가 스며든 최고의 한입, 누룽지까지 완벽한 용신의 누룽지 통닭. 위치는 홍제역 3번과 4번 출구 사이로 접근성도 좋아서 홍제동에 오셨다면 한 번쯤 들려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활인입니다. 입소문이 자자한 중식당으로 식사 시간마다 줄 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내부는 이른 시간에도 이미 만석으로 포장 주문까지 계속 들어와 주방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가격대도 꽤나 합리적인 편인데 요리를 보고 나면 더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문한 메뉴는 활인 탕수육과 활인 짬뽕 그리고 짜장면이었고요. 활인 탕수육은 이름부터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땅콩가루와 생양파, 적채가 듬뿍 올라가 있고 바삭하게 튀겨진 튀김 안으로 고기도 넉넉하게 들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이 촉촉해 기대한 것 이상의 맛이었고요. 소스는 맑고 투명한 편인데 달콤하면서 새콤한 맛의 균형이 정말 잘 맞아서 튀김과 더욱 잘 어울렸습니다. 짬뽕은 불에도 맛이 있다면 이런 맛이 아닐까 싶을 만큼 불맛이 확 살아있는 국물로 우삼겹과 해산물이 들어있어 훨씬 더 깊고 진하게 느껴집니다. 짜장면도 너무 달지 않고 짭짤한 맛과 밸런스가 좋아서 입에 착착 감기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건 사장님께서 조개 껍질이 깨질까봐 면을 손수 잘라주시는 세심함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동네에서 더 많이 찾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단순히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라 작은 배려가 쌓여있는 중식당 활인. 홍제동에서 중식이 생각난다면 꼭 기억해 두시고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박포차입니다. 지도상으론 대박포차로 되어 있지만 간판은 우동대박포차로 되어 있고 이름 그대로 우동국수 하나로 소문난 집입니다. 홍제동에서 유명했던 즉석우동 국수집의 따님이 운영하는 곳으로 위치도 본점과 100m쯤 떨어져 있습니다. 오돌뼈부터 닭발, 계란말이 등 안주류도 다양한 편이고 가격이 전부 10,000원 미만으로 가성비 또한 정말 훌륭한 편입니다. 보통 우동은 기본으로 하고 안주류를 취향껏 골라서 주문하는 식인데요. 양념 베이스는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맛 자체는 전부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특히 오돌뼈는 맵지 않고 살짝 달큰해서 식사 겸 안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진짜 추천 메뉴는 우동국수인데요. 직접 반죽하고 기계로 바로 뽑아낸 이 생면이 국수처럼 부드럽고 우동처럼 쫄깃해 식감이 아주 좋고요. 방금 만든 면임에도 육수가 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국물도 진하면서 깔끔해서 한 입 먹는 순간 아 이거 진짜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포 느낌이 강한 집이라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고 현금 결제만 가능한 부분은 방문 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시는 곳이라 메뉴가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문하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옆 테이블 메뉴 보고 따라 시킬 수밖에 없는 마성의 공간 대박포차. 홍제동에서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칠성산 소금구이입니다. 원형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타오르는 연탄불만 바라봐도 낭만이 차오르는 이곳은 입장부터 친절하신 직원분들과 사장님이 계셔서 기분까지 좋아지는 곳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며 인기 메뉴는 목살과 소갈비살, 껍데기가 되겠습니다. 연탄불과 목살이 입장하고 고기가 익는 동안 보기만 해도 군침이 흐르는 파채와 김치도 나옵니다. 찌개류나 냉면 같은 식사류가 없는데 기본으로 주시는 콩나물국이 이를 충분히 대처하고도 넘치는 수준입니다. 반찬에 정신이 팔릴 때쯤 활활 타오르는 불과 아차차 목살에 다시 관심을 가져줍니다. 지글지글 익은 고기 맛도 일품으로 강한 화력의 연탄불로 구워서인지 은은한 불향이 배어 독특한 풍미를 느낄 수 있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껍데기를 주문 시 초벌해서 나오는데 매장 뒤편 조그마한 테이블에서 사장님께서 직접 구워서 전달해 주십니다. 제가 먹어본 껍데기 중에 꽤나 손가락 안에 드는 껍데기 맛으로 고기는 어떤 걸 드시더라도 껍데기는 꼭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매장이 넓지 않은 편이고 단골분들이 많아서 오후 6시면 이미 만석이 되는 칠성산 소금구이. 맛은 물론이고 가성비 좋은 가격과 추가 반찬도 아주 넉넉히 챙겨주시는 후한 인심까지 좋은 곳이니까요. 홍제동에서 가보실 맛집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홍제 전집입니다. 홍제역 근처 조용한 골목에 숨어있는 딱 5테이블 있는 아담한 전집인데요. 가격은 착하고 메뉴는 전부 다 맛있어 전이나 술 한잔 생각날 때 조용히 찾게 되는 그런 작은 아지트 같은 곳입니다. 해물부추전은 10,000원인데요. 오징어 위주로 해물이 꽤 실하게 들어있고 노릇하게 부쳐진 겉은 바삭하며 안쪽은 부추향이 살아있어서 오징어랑 같이 씹는 식감이 꽤 재미있어요. 모듬전은 구성이 아주 알찬데요. 동그랑땡부터 동태전, 고추전, 깻잎전, 두부전, 버섯전, 애호박전, 햄까지 종류도 많고 양도 푸짐해서 배불리 먹기 딱 좋습니다. 사실 전이라는 게 굳이 찾아서까지 먹는 메뉴는 아니잖아요. 근데 또 동네마다 꼭 거기 그 전집 있잖아 하게 되는 곳이 하나쯤은 있거든요. 홍제동에선 아마 그런 곳이 바로 이 홍제전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 오는 날 전이 생각나거나 막걸리 한 잔이 하고 싶을 때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담은식당입니다. 인왕시장 입구 조용한 골목 한켠에 자리한 이곳은 맛과 정성을 담은 따뜻한 한 끼를 내어주는 밥집인데요.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각종 예약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식사 시간이 되면 어르신들이 매장 가득 앉아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눈에 정갈한 밑반찬들이 차려지는데요. 이 반찬은 매일 조금씩 바뀐다고 합니다. 부족하면 셀프 코너에서 마음껏 가져다 먹을 수 있어서 든든하게 한 상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남자들의 소울푸드 제육볶음. 양이 넉넉하고 고기는 얇지 않아서 씹는 맛이 꽤 살아있는데요. 양념은 자극적이지 않고 처음엔 은근한 단맛이 먼저 올라오다가 뒤늦게 매콤한 맛이 살짝 밀려오면서 밥을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계속 부르게 만드는 맛입니다. 사실 동네 밥집 하면 그냥 한 끼 때우는 느낌이 들까봐 조심스럽지만 여긴 그런 표현조차 아깝게 느껴질 만큼 정성스럽고 따뜻한 한 끼가 있는 곳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문을 여는 곳이기 때문에 홍제에서 아침 식사 찾는 분들께도 추천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육안의 통닭입니다. 인왕시장 안쪽에 자리한 이곳은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맛도 좋고 가격도 착한 돈가스를 맛볼 수 있는 숨은 맛집인데요. 통닭도 유명하지만 오늘은 조용히 히든카드 같은 돈가스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돈가스는 집에서 만든 듯한 수제 스타일로 튀김옷이 과하지 않고 고기도 두텁진 않지만 기본에 충실한 깔끔한 맛입니다. 튀김에서 기름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럽게 잘 튀겨진 점이 특징으로 먹으면서 와 진짜 맛있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게 합니다. 양배추 샐러드, 마카로니, 피클, 밥과 국까지 정식처럼 깔끔하게 나와서 한 끼 식사로 손색 없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사장님께서 양이 좀 부족하셨겠는데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듣는 순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곳이었습니다. 맛도 좋고 가격도 착한 돈가스를 맛보실 분들은 홍제동에서 육안의 통닭을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왕시장 안에 자리한 낙원집입니다. 시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지만 순댓국 하나만으로도 단골이 많은 집입니다. 간판도 소박하고 시끌시끌한 느낌 없이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메뉴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끔은 주문과 동시에 시장 안에서 재료를 직접 사오시는 진짜 시장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주문한 메뉴는 순댓국과 모듬순대로 메뉴가 나오기 전 맛보기 순대를 조금 주시는데 이게 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순대 한 입, 소주 한 잔, 이곳의 국룰이 되겠습니다. 순댓국은 9,000원으로 처음엔 양이 좀 적은가 싶은데 국물 한 모금 맛보는 순간 생각이 확 바뀌게 됩니다. 들깨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국물은 진하면서 개운하며 얼큰해 보이지만 전혀 맵지 않고 깔끔하고 깊은 맛이 나는 국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길 두고 인생 순댓국이라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순대도 간, 허파 등 기본 구성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다른 곳들보다 탱글해 맛있게 느껴집니다. 혼술과 혼밥하기에도 좋고 새로운 메뉴를 맛보는 재미가 있는 낙원집. 시장 분위기에서 밥이나 술을 드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왕시장에서 낙원집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홍은 송칼국수입니다. 홍제천을 기준으로 건너편 홍은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홍제천 산책하다 보면 늘 들리게 되는 집이에요. 송칼국수 단일 메뉴 하나로 승부하는 곳으로 아침부터 시작해서 재료가 떨어질 때까지만 운영하니 저녁 방문 전에 영업 여부를 꼭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인상은 계란죽 또는 스프 같은 비주얼로 국물은 한우 등뼈를 사용한 육수가 아주 걸쭉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면발은 약간은 불었나 싶을 정도로 부드러운데 하늘하늘하게 풀어지는 식감이 이 집만의 시그니처입니다. 현금 결제 시 서비스로 주시는 계란 하나를 국물에 넣어 먹으면 더 고소해지는데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톡 넣어야 여기저기 흘리지 않습니다. 김치도 칼국수 맛집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이 집은 적당히 익은 신김치 스타일로 개인적으로는 국물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물이 워낙 뜨겁고 걸쭉한 편이라 먹을 때는 천천히 조심조심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홍제천 산책 전에 든든하게 속 채우고 싶은 날에는 홍은동 송칼국수 전문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속순댓국입니다. 홍제천 산책로와 홍제폭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곳은 든든한 한 그릇이 필요할 때 찾게 되는 순댓국집입니다. 간판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인데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순댓국과 피순대로 기본 순댓국은 국물이 진하면서도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잡내 없이 깔끔하게 삶은 고기와 내장 그리고 특히 피순대가 들어있다는 점이 다른 집들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국물 한 숟갈 마시면 속이 확 풀리는 듯한 진득한 맛이 있으면서도 기름지지 않고 맑은 마무리가 인상적입니다. 반찬으로 나오는 깍두기와 김치도 집에서 먹는 듯한 정갈한 스타일로 자극적이지 않아서 국밥이랑 잘 어울려요. 피순대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곳으로 홍제폭포 근처에서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을 찾고 계시다면 토속순댓국을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유명한 동네는 아니지만 알면 알수록 더 애정할 수밖에 없는 동네 홍제동이었습니다. 가벼운 걷기나 산책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나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날씨가 또 어떤 변덕을 부릴진 모르겠지만 따뜻해지는 날씨를 느끼면서 꼭 홍제동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산책은 어떠실까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